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1월 29일 방송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이 어쨌든 좀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 분위기고 중국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장 끝나면 바로 한번 오늘 시황은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보고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 코로나 및 부동산 리스크 요게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이 보고서가 좀 약간 무색해질 수도 있어요. 예, 일단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중국의 9월 스마트폰 출하량 코멘트인데 뭐 좋은 건 아닌데 뭔가 반전은 시작됐다. 정부 주도 B2B 투자의 시대인데 한국과 유럽의 정책이 좀 맞서는 지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투자자가 알아야 될 이제 주요 이슈가 하나 있고 한전은 적자인데 왜 미국의 저런 한전 같은 기업들은 왜 돈을 벌까?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캡처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긴데 간단히 한번 요런 아이디어들이 있구나. 내년을 전망할 때 스몰캡 전망인데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로봇, 인프라, 정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프라는 뭐냐면 반도체 얘기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함께 배우기. 반도체 이제 거의 지난주에 한번 했던 그 함께 배우기 주말에 올라갔던 거기에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잖아요. 반도체.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캡처를 일일이 좀 해봤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는 좀 몇 개 더 있는데 뭐 아주 깊은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더 네이처홀딩스가 오늘 좀 내용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우리 좀 이제 원자현미경 아마 아실 거예요. 파크 시스템즈라고 반도체 요 보고서인데 이 원자현미경 관련해서는 제가 아무튼 이제 이번 주에 함께 배우기 이제 전공전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이런 원자 현미경이라든가 계측 장비 이런 쪽 그런 좀 장비에 대해서 한번 왜냐면 굉장히 좀 중요도들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장비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한번 방송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좀 다 못해드린 내용들은 제가 또 그 내일이나 모레까지 다 해가지고 어쨌든 뭐 다 보고서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점에 다다른 이제 중국 코로나인데 지금 4만 명을 돌파했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방송 찍는 시간에는 아직 루머만 도는데 오늘 중국이 방역에 대한 뭐 발표를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루머긴 한데 오늘 이제 4시 정도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마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폐지라는 지금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심도 이반하고 지방재정도 악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일단 리오프닝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늘 뭐 난리가 났어요. 중국 소비주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이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오늘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아무튼 중국 증시가 그래서 오늘 완전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쓴 보고서니까 약간 이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중국이 지금 반정부 시위가 확산 중에 있고 시진핑 집권 3기 들어와서 가장 큰 지금 위기거든요. 거기다 부동산도 지금 심각하고요. 부동산도 지금 개선이 안 되죠. 중국이 돈 계속 풀어요. 부동산 대출 늘리고 대출 규제 완화하고 16가지 부동산 부양 조치 발표하고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중국 부동산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인데 이게 다 또 제로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거죠. 너무 그냥 막아버리니까. 근데 그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접종률이 너무 낮고 고령층이 백신을 많이 안 맞았어요. 이게 풀려버리면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으니까 그냥 방역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못 참고 좀 뛰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벗고 월드컵 보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이제 정치적 리스크까지 커졌는데 윈터 이즈 커밍의 주인공은 이제 유럽. 원래 우리 유럽을 좀 걱정했죠. 얼마 전만 해도 유럽이 그 좀 큰 문제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를 했는데 유럽 문제는 쏙 들어갔어요. 에너지 대란이 없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중국 리스크가 겨울이 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이걸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는 방역을 푸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완전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3월 달에 상해시를 막 조였던 것처럼 하진 않고 부분 방역을 하면서 어쨌든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큰 틀에선 가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중국에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면 화장품,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기업들 음식료부터 해서 카지노 이쪽이 다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언젠간 한번 좀 그 폭발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그런 루머들이 좀 돌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유럽 문제가 좀 완화된 상태에서 중국의 방역 문제가 좀 커지면서 중국 정부도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뭔가 정책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쨌든 코로나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큰 또 이 연말 리스크였는데 오히려 좀 역으로 해소되려고 하는 좀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4시 전에 좀 방송을 찍고 있어가지고 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이 또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안 좋아요. 뭐 지금 13% 감소했고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출하량 감소로 판매량도 안 되고 근데 재고가 좀 줄곤 있대요. 조금씩 재고 조정이. 그래서 지금 방향성 면에서는 내년에는 중국이 소비가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살아날지도 모르죠. 근데 완전히 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방향면에서는 그동안 중국 소비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걸 풀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내년에 조금 정상화될 거다. 근데 주가 반등은 내년 1분기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지금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지표 보시면 GDP 내년이거든요. 회복. 소비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고요. 투자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수출도. 그래서 일단 중국의 가장 큰 내년 경제 지표 방향에선 소비가 좀 가장 좋을 것 같다. 이 소비의 척도는 소비재죠. 중국에 좀 비중이 있나.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금 여기거든요. 너무 낮죠. 스마트폰 성장률입니다. 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게 한번 이제 내년에는 터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주로 이제 수출하는 스마트폰 부품사나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게 대표적이고 MLCC 하면 삼성전기죠. 이런 기업들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부 주도 B2B 투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KB증권에서 이런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유럽의 교집합. 한국도 지금 광물, 원자재 이런 거 확보 위해서 뭐 호주 이런 쪽 캐나다랑 지금 계속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럽도 지금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 러시아 막 이런 데 다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 유럽도 이게 싫은 거죠. 예, 자기네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공급망을 재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 재편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 외에 다른 이제 유럽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재편되고 이 핵심은 뭐냐면 중국 의존도 낮추자가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LG엔솔이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제 유럽에서는 또 원자재법이 발표가 될 텐데 이제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 유럽 내에서 원자재 조달 확대하고 직접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공장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좋아요. 배터리 회사 중에 아니면 소재 회사들. 그러니까 저 법이 만약에 나오게 돼서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거기 유럽에 진출해 있다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럽에 공장이 있는 게 악재예요. 왜냐하면 막 전기요금 오르고 막 유럽 사람들 소비 안 하고 전기차 안 사고 막 이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유럽에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삼성, LG 다 있죠 그쪽에.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이제는 내년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폐배터리도 지금 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들한테도 수혜가 예상되고 또 유럽도 광물 원자재법 네, 이런 것들을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유럽의 정책이 발표될 때 폐배터리 관련주하고 이쪽하고 이 광물 있죠. 2차 전지 원료로 쓰이는 리튬, 니켈을 만드는 그러니까 정제하는 그런 회사들의 좀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요즘에 거론되는 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도 광산업을 하거든요. 구리, 니켈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당사 이제 최진영 연구원님도 얘기를 해줬지만 이 니켈이나 그러니까 니켈도 있지만 그 구리 쪽을 좀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엔 이제 중국의 정책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BOA인가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내년에 가장 좋을 게 뭐냐 전체 자산 중에 구리를 꼽았대요. 그럼 구리 회사가 누구 있죠? LS, 풍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실제 구리가 좋아질지 모르지만 구리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여요. 태양광에도 쓰이고 특히 전기차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이 워낙 빠져가지고 중국이 안 좋으니까.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철강도 좋아지지만 구리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사고를 확장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아 이러면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한국과 유럽의 이제 정책 교집합이고요. 폐배터리랑 광물이라고 여기 써 있죠. 유럽이 투자 확대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든가 이런 것들 추진하죠. 핵심 광물 확보 방안, 리튬 니켈, 예, 이런 걸 하고 있죠. 여기는 유럽, 여기는 이제 한국입니다. 이쪽. 그리고 설비 투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내년에 미국보다 전 오히려 낫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중심보다 한국이 낫다고 보는 게 지금 미국도 다우가 강하잖아요. 나스닥보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요. 제조업한테는 좋아요. 이 중간재 공급하는. 근데 아무 중간재가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광물 같은 거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나라 건설사도 좋죠. 삼성물산 같은 거. LG그룹은 자이SND. 그리고 어제 SGC 이테크 건설 기억나시죠? 거기도 플랜트 건설하고 네옴시티. 그러니까 이제 주택도 주택이지만 이런 건설회사 중에서 이런 그룹사나 뭐 중동 투자나 이런 쪽 해외 쪽 관련된 기업들은 수주를 좀 많이 받겠죠.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인데 뭐 보시면 다 빨간색이에요. 중국이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대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지상 과제고. 요게 이제 유럽에서 나온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원자재법이 아마 나오면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또 미국의 IRA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또 한 번에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저 원자재법도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좀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보면서 신문도 보고 꾸준히 뉴스 팔로우 하면서 체크를 계속 해 나가시면 되겠고 내가 이런 기업들을 좀 갖고 있다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네, 다만 이제 요즘에 그 워낙 또 잠시만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또 요새 좋은 얘기 많이 나오니까 무턱대고 막 또 쫓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런 이제 얘기들이 몇 달 전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엄청 쌌죠. 21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때 막 침수 피해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거의 30만 원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PBR이 중간 이상으로 이제 거의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흥분해서 쫓아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투자 기회를 놓쳤으면 기다리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PBR 요 아래쪽 있죠.
여기가 0.4배인데 거기가 얼마냐면요. 27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 적어도 28이나 27 정도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막 또 이런 뉴스도 아까도 뭐 보고서에 뭐 포스코홀딩스도 나오고 이러니까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실패한 경우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PBR 밴드 보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싸죠. 지금도 뭐 PBR이 0.5배도 안 돼요. 너무 싸죠. 그렇지만 항상 주가라는 거 이렇게 속도 조절하면서 가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한번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보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뭐 계속 보유하는 거죠. 업데이트 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근데 이 아이디어가 훼손됐거나 틀렸거나 이러면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때 가서. 아니면 정말 많이 올라서 비싸졌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 투자냐 보유냐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은 이제 요즘에 LG엔솔도 너무 올랐고 양극재도 올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가들이 좀 지지부진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리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또 보유하신 분들은 요 스케줄을 좀 참고하세요. LG엔솔은 올해 내년 3분기에 100% 가동 들어간다면, 그럼 보통 주가가 내년 2분기에 고점 찍을 수도 있어요. 요건 좀 염두를 해두세요. 삼성 SDI는 천천히 가동을 한대요. 점점. 그러니까 SDI는 여전히 LG엔솔보다 싸니까 좀 길게 볼 수 있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은 내년 2분기면 내년 1분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예측이에요. 왜냐면 내년 2분기에 본격 100% 가동 들어가면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럼 내년 1분기가 이제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에코프로비엠도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엔 좀 고점이 나올 것 같고, LNF가 제일 빨라요. 그 LNF는 바로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어서 주가는 당분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LNF가 못 가는 건 미국에 지금 진출해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LNF가 어쨌든 실적 측면에서는 가장 좀 빨리 좀 업사이드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이게 지나면 모멘텀은 좀 꺾이겠죠. 제일 느린 게요, 첨보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표를 보면서 야, 첨보가 좀 제일 낫지 않나, 그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제일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반영되고, 그죠? 그러니까 당장은 재미없더라도 내년 사이클을 봤을 때는 첨보가 가장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한전은 적자인데 왜 미국 유틸리티는 흑자냐. 유틸리티는 발전 사업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고, 한전은 적자인데요, 미국 회사들은 돈 벌어요.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왜 그럴까요? 한국은 석탄, 원자력, LNG로 발전을 하는데 여기 사우스턴 컴퍼니로 미국 회사거든요. 발전사인데 뭐 비슷하죠.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미국 기업입니다. 사우스턴. 보세요. 전력 조달 단가가 여기 있는데 판매 단가 위에 있죠. 무슨 얘기냐. 얘네는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면요, 이걸 가격 전가를 해버려요. 버는 거예요. 근데 한전은 못해요. 한전은 이게 전력 조달 단가입니다. 원료비 오르는데 요거밖에 못 올려요. 이게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것도 보전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전이 손해 보는 거예요. 제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거면 우리나라도 전기요금을 엄청 올렸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워낙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서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못 올린 거죠. 한전이 희생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언젠간 정상화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논리 때문에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미국의 넥스트라 테라라는 에너지 회사가 있는데 플로리다에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거든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엔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보세요. ROE가 아주 높진 않아요. ROE가 12%. 뭐 물론 다른 기업보다는 높은데 비슷한 ROE죠, 여기. 근데 PBR이 3.7배입니다. 왜 이렇게 고평가할 거야? 다른 회사는 1.6배. 얘는 사우스턴 방금 소개해드린 2.4배. 얘 왜 이렇게 높아요? 얘만 비싸게 거래돼요. PBR이 3.7배. 2.4배, 1.6배인데. 이유가 있어요. 얘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높게 주는 거죠. 야, 너는 신재생으로 지금 많이 해놨잖아. 그럼 지금 어차피 신재생 이제 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지금 밸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어떤 기업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도요, 밸류가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같은 이익을 내는데. 그거는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뭔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을 더하거나 성장을 유지하거나. 예. 이럴 때 이제 높은 밸류를 주는데, 넥스트라 에너지는 야,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돈을 벌어? 야, 너 인정해 줄게. 근데 다른 회사들은 신재생 비중이 낮잖아요. 그럼 이 밸류를 안 줍니다. 예. EXC 같은 경우는 1.3. 물론 ROE도 낮지만 신재생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신재생 비중을 근데 이제 미국도 계속 늘릴 거예요. 그러면 송배 전망을 많이 깔아야 됩니다. 계속 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몇 달 전에 기억나세요? 예, 우리 좀 어려웠지만 옛날에 그 고등학교 시간에 돌아가서 송전이 뭐고 배전이 뭐고 공부 다 해봤죠. 송전, 배전, 뭐 변압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왜 이제 필요한지 공부를 해봤죠.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려면요, 송전, 배전 이거 다 새로 또 깔아야 돼요. 전압도 올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직류 전원을 교류로도 바꿔줘야 되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미국은 특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룡전기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공급을 많이 했고, 현대일렉트릭은 중동에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회사 주가가 엄청 올랐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좀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산업을 알아야 돼요. 이 산업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보다는 먼저 산업을 공부하고 거기서 기업을 찾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자공시 보고 역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공시를 먼저 본 다음에 이거 괜찮네?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하는 전방 산업을 봤더니 엄청 좋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산업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럼 여기서 기업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근데 결론은 뭐죠? 전방 산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년 스몰캡 유한타의 긴 보고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율주행.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예. 자율주행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전기차 그 이유. 예. 거기 그 누가 쓰셨더라? 하이투자증권에, 예, 그 정원석 연구원이 썼던 우리 자료도 긴 거 한번 봤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내용 다 담겨 있죠. 근데 요건 이제 핵심만 요약한 건데, 이제 전통적인 내연기관 시대는 끝납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 전기자동차 시대 열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갈 거고, 이제 자율주행까지 가속화돼요. 근데 우리가 의미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멀었고, 그냥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대신에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워져요. 그게 레벨 3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으로 전방이나 이런 거 주시하지만 가끔 가다가 TV도 보고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줘요. 대신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레벨 3예요. 그건 이제 시작됐어요, 이미 벌써. 그래서 우리가 그쪽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예, 이미 현대차도 올해 4분기에 제네시스 G90부터 그거 고속도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6년에 레벨 4. 레벨 4는요, 훨씬 더 진화된 거죠. 이 사람이 개입을 안 해도 돼요. 테슬라는 내년부터 하고. 예, 그래서 레벨 3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ADAS죠. 차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레벨 5로 가기 위한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카메라, 라이다, 센서 뭐 엄청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다 포함되어 있어요. MLCC, 부품 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도 있고. 이걸 잘하는 업체가 만도죠. 근데 만도는 물적 분할 때문에 좀 아쉽고,
중국 비중이 너무 높고, 근데 요런 사업을 또 지금 계속 하는 회사가 이제 현대모비스, 또 LG전자도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 또 여기에 SL도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가 FPCB. 왜냐하면 이런 전선 뭉치를 FPCB 우리 공부했었던 거예요. 뉴프렉스, BH. 그리고 이 FPCB 말고 또 하나 다른 축이 그때 공부 한번 했는데 제가 용어는 기억 안 나는데 두산이 만드는 또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전선 뭉치 대신한 두산이 이 사업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 2, 3주 전에 한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이 로봇도 하는데 이 전기차나 이런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저 전선 뭉치를 대체하는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FPCB는 아니고. 그러니까 두산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전력 반도체. 근데 아쉽게도 전력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SK 말고는 RFHIC 요 정도 외에는 크진 않죠. 지금 하는 사업이. 대부분 이제 외국 기업이고, MLCC는 뭐 당연히 삼성전기죠. 한국의 대표이사는. 앞으로 이렇게 탑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카메라 역시 삼성전기도 합니다. LG노태. 또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모듈, 그거 만드는 회사가 FPCB가 이제 그 뉴프렉스 같은 회사가 또 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용 카메라 만드는 회사가 누가 있죠? 뭐 MC넥스, 파트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커지겠죠, 점점. 카메라의 시각적 기능은 어쨌든 자율주행에 필수적이고, 특히 테슬라가 카메라 채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이 좀 기대된다. 그리고 BH,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목으로는 두 개를 꼽았는데, BH는 자동차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질 거다. 내년에 한 14%. 그치만 여전히 절대적인 건 애플 아이폰입니다. 근데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잘 팔리고요. 캐시카우고, 그 다음에 아이폰 말고 OLED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FPCB는 디스플레이 OLED 있죠. 거기 들어가는 FPCB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패드, 노트북에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24년부터. 그럼 거기에 BH가 만드는 FPCB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이폰 프로에 들어가는 FPCB를 거의 BH 외에는 잘 못 만들어요. 경쟁사들이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고, 또 전기차용 뭐 충전, 이런 사업도, 무선 충전기 사업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 하면 매출이 잡힐 것 같고, 되게 모멘텀이 많아요. 그러니까 IT용도 좋고, 여기 플러스 자동차가 붙어요. 그러니까 BH는 주가도 저평가인데 기본으로 IT 좋은 데다가 이제 자동차가 붙기 시작한다. 이런 밸류를 이제 천천히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IT만 하면 높은 밸류를 못 줘요. 근데 여기에 자동차가 이제 붙기 시작하면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면, 요즘에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간 것처럼 그걸 인정을 받으면 밸류가 확장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일단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모그린텍은 이제 고마진 신사업이 견인하는 외환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 리비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줍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걸 만드는 회사고, 또 LFP 배터리로 만드는 ESS 있죠. 대용량 저장 장치.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발생한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저장 장치를 ESS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LFP 배터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가 그거를 만들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기업이라 아모그린텍도 좀 공부가 필요하고, XR 기기는 우리 다 알죠.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D 센싱 카메라, OLED 디스플레이,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여기 이제 기업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좀 작게 보이시죠? 요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기업들이 뭐 다 뭐 괜찮다, 그거보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애플 AR 글래스가 내년 아마 4월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내년 1분기에 아마 바로 수주가 나올 거예요. 진짜 사실이면. 그래서 왜냐면 미리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품 주문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회사로 카메라, 이 AR, VR 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쪽에 그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로 애플에 납품해요. 애플 카메라 검사 장비 대표 기업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올해 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AR 글라스가 만약에 애플이 출시하게 된다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무가도 있죠. 나무가는 3D 센싱 카메라라고, 이제 AR 기기 우리가 사용을 할 때 3D로 요거 이제 그 앞에 전방을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D 센싱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이고, 삼성이 납품을 했어요. 실제 3D 기피의 세 가지 방식, 뭐 이런 기술을 모두 갖고 있고, 근데 애플향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이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아마 4분기에는 이번에 갤럭시 23 다음 모델이죠. 갤럭시 여기에 아마 카메라 메인 카메라 회사로 아마 채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이익도 굉장히 크게 늘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공부가 필요한 그런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나무가 이렇게 구글 검색하셔가지고 이 3D 센싱이 뭔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되게 업력이 오래됐어요. 삼성에도 납품한 지가 꽤 됐고, 기술력이 되게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 로봇 사업. 세 번째가 로봇은 이제 리쇼어링, 제조업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인건비가 비싸요. 선진국에 공장 지으면. 그래서 로봇 많이 적용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로봇 뭐 고령화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인건비 부담.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인탑스. 우리 인탑스도 공부해봤죠. 그 서빙 로봇 있죠. 실제 저도 이제 식당 가서 경험을 해봤는데 그 인탑스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대표 이제 로봇 제조사로. 근데 주가가 워낙 싸죠. 왜냐면 로봇 사업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로보티즈라는 기업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반도체 인프라 현황 전망인데, 반도체 인프라와 좀 관련해가지고 뭐 클린룸, 가스 배관, 정화, 진공 펌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요거죠. 클린룸, 진공 펌프, 웨이퍼 운송, 스크러버, 공급 장치, 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지난 시간에 그 함께 배우기 시간에 반도체 공부해봤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올라갔어요. 함께 배우기.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왜 우리가 반도체 인프라 장비를 주목해야 되냐면 삼성이 투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전지도 들어가요.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경험도 많고 확장을 하고, 요게 또 공정이죠. 웨이퍼 우리 이거 다 배웠죠. 전공정 뭐 세정, 증착, 이제 이 용어가 좀 낯설진 않으시죠?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이 공정은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반도체 공정을 배워놓으면요, 다른 공정도 알기가 쉬워요. 비슷해요, 공정들이. 그래서 그 대표 기업으로는 STI, 이제 화학약품 공급 장비를 만들고, 에로티베품은 이 반도체 공정은 진공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공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에로티베캠이죠. 인프라 장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네이처홀딩스가 있는데, 오늘 그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님이 더 네이처홀딩스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제 그 브랜드를 갖고 있고, 내수 시장에서 아니 이렇게 뭐 소비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도 잘 팔려요.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좀 겨울이 좀 따뜻해가지고 실적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패딩 매출도 좀. 근데 오늘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겨울 의류가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의류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일찍 추워야 된대요. 왜냐면 사람들은 옷을 일찍 사거든요, 추우면. 근데 너무 겨울이 늦게 오면 예전에 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겨울이 짧으면 옷을 덜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이제 50% 이상 성장을 했고, 뭐 리오프닝 하면서 캐리어 매출도 많았고요. 캐리어 가방도 많이 팔고, 배럴도 인수했죠. 그 수영복 만드는 그 매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성인, 키즈 다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제 관건은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중국입니다. 온라인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에 이제 런칭을 했어요. 올해 11월에. 그래서 이제 아직 성과는 모르겠고,
내년 중국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열 텐데 이게 성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성장을 보여줄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 지금 근데 주가는 별로 잃을 건 없다. 왜냐하면 내수에서만 성장으로 용인되는 밸류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성공을 못 하더라도 지금 밸류 자체가 워낙 낮고요. 해외 성장 스토리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PER이 뭐 4배, 5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해외에서 성과가 나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네이처홀딩스는 뭐 지금 주가는 크게 나쁠 건 없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중국의 성장이 확인돼야 된다. FNF처럼 되려면.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시간을 갖고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중국의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가장 그 핵심 포인트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는 이제 NH의 도현우 연구원인데, 우리 그 원자 현미경 있죠? 아주 미세한 걸 이제 그 웨이퍼에 문제가 있나? 미세한 원자 현미경으로 검출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특히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검출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EUV 공정 있죠? EUV 뭔지 아시죠? 빛 파장인데 이 굉장히 좀 파장이 짧죠. 가늘어요. 그래서 이 가는 빛을 쏴가지고 마스크 있죠. 마스크의 회로가 우리 공부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웨이퍼가 있고 여기다 감광액 바르죠. 마스크 여기 회로가 그려져 있어요. 빛을 쏴요. 통과. 여기다 그림을 그립니다. 웨이퍼에다. 이게 마스크죠. 근데 이게 빛이고, 이게 이제 가는 파장이 EUV죠. DUV도 있고, 근데 EUV가 첨단 공정이고, EUV 마스크는요, 근데 굉장히 또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마스크가. 비싸요, 마스크도. 이걸 수리하는 장비를 만들었어요. 파크 시스템즈가 원자 현미경 말고도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이 마스크 있죠. 그래서 마스크 리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출하 진행됐고, 그래서 여기 저 있죠. 이제 패턴을 형성해서 노광 공정의 원판 역할하는 부품이다. 근데 이 마스크는 빛을 쏘면서요, 결함과 이제 오염 물질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오염이나 이런 걸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당 10억 원을 효과합니다. 이 EUV 마스크만. 너무 비싸죠. 근데 기존 제품은 뭐 전자빔이나 레이저로 했대요. 근데 EUV용은 너무 작아가지고 이 패턴이 아니 엄청나게 미세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존 장비로 수리가 안 되니까. 근데 파크는 원자 현미경을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결함 측정과 탐침 기술을 갖고 있어서 EUV에 적합한 장비를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EUV 장비는 2천억이 넘는데 엄청 비싸죠. 네덜란드 ASML만 만들고. 우리 공부 다 해봤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장비 투자 주는데 파크 시스템즈는 정반대죠. 오히려 이런 기술 변화에 수혜를 받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원자 현미경, 계측 장비, 또 하이K, ALD, 증착 장비. 우리 공부했던 이런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투자가 준다기보다는 기술 변화의 수혜를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시장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거기다가 주력인 요 AFM 원자 현미경도 하이브리드 본드가 뭐죠? 칩 여러 개를 한 번에 엮는 거죠. 이 대표적인 회사가 한미반도체. 근데 원자 현미경도 여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필요할 걸로 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활용이. 그래서 TSMC가 이걸 만들어 놨거든요. 기술을. 그래서 AMD CPU에 여기 적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시장은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도 파크 시스템즈 선택을 받는 거죠. 대신에 비싸요. 그래서 주가가 싸진 않는다. 근데 그만큼 밸류를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다가 뭐 반도체가 또 안 좋아져가지고 막 관련 기업들이 급락하면 파크 시스템즈는 또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 흔들릴 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내용까지는 다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보고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황, 오늘 주식시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25포인트 가까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 코스닥은 급등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엔 좀 출발이 안 좋았죠. 근데 들어 올린 거는 어제랑 정반대예요. 어제는 중국 때문에 빠졌고, 오늘은 중국 때문에 또 올랐어요. 중국 증시가 급등해 버렸어요. 제로 코로나 이제 방역 완화. 근데 아직은 결정은 안 났고 4시가 지나야 좀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단계적 완화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백신도 아직 고령층은 많이 못 맞았고, 이걸 다 풀어버리면요 고령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단계적인 완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이제 봉쇄한다 이런 거보다도 단계적인 완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기존은 이제 풀어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호재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의 리오프닝은 시작됐다. 실제로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대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는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올랐고요. 특히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이 무려 1,000억 이상 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좋았고, 코스피도 오늘 좋았는데 운수 장비가 좋았고요. 아마 조선주 좀 많이 산 것 같고요. 서비스 업종 위주로 샀고, 다만 좀 전기전자는 오늘도 판 건 좀 아쉽습니다. 반면에 그 물량들을 기관이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 좀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업종 섹터별로는 오늘 아무래도 은행주가 정말 오랜만이죠. 그래서 KB금융이 무려 4%나 올랐고요. 지방은행도, 저도 요즘에 좀 놀란 게 그 JB금융주도 꽤 올랐더라고요. 꾸준하게 보시죠. 많이 올랐죠. 한참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떨어져요. 이때가 배당 수익률이 높았죠. 이때가 막 거의 9% 나오는 거. 그 은행주도 너무 힘들었죠. PF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어느덧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은행주가 오늘 모처럼 만에 급등세가 연출됐고, 카지노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카오 카지노 오픈 이제 더 라이센스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중국이 드디어 이제 열어준다. 리오프닝 한다. 그럼 카지노가 수혜 많이 받겠죠. 그럼 롯데관광개발, GKN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고, 항공주도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영국이 승인할 거다. 이 뉴스가 나왔고, 여행주 당연히 좋아지고요. 화장품 가장 수혜죠. 중국 소비주 하면 화장품이다. 그래서 오늘 연우, 뭐 CNC 인터 기억나시죠? 우리 공부했던. 그 다음에 중국 하면 코스맥스죠. 아이패밀리 SC. 예. 오늘 그렇게 부진하던 기업들이 한 번에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또 방역 완화 강도가 약하면 또 밀릴 수도 있지만, 근데 밀려도 이제 중국 소비주는요 좀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구조적 성장 아니니까. 단 이제 어쨌든 좀 오르는 방향으로는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이대로 좀 끝날 이슈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 강했던 미국 중심의 기업들 있죠.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좀 약해질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IRA 법안이나 뭐 아니면은 뭐 제조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강했던 기업들이 있죠. 최근에 막 장 안 좋은데도 그런 기업들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수급이 이쪽으로 쏠려요. 이거 반도체한테도 호재죠. 중국이 이렇게 살아나면. 반도체, IT, 중국 소비재 이쪽으로 가면 기존의 주도주가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쪽의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 내가 좀 관심이 있거나 구조적 성장한다고 보는 기업인데 비싸서 못 샀으면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내려오겠죠. 그쪽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반면에 내가 이쪽 중국 소비주나 이런 걸 많이 물려 있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이제 좋은 가격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 방향이라면 좀 반도체나 IT 부품이나 중국 소비주가 조금 주도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급격하게 좀 올라가니까 가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막 10% 막 20% 오르는데,
조선주는 어제 좀 걱정했지만 오늘은 좀 올랐는데 다만 이게 파업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지만 조선업종도 지금 우려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또 임플란트 관련주도 오늘 중국 이슈로 올랐고 미용 의료기기, 항공기 부품, 엔터주도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중국 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석유화학 수요도 늘어납니다. 이쪽도 이제 억눌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분위기는 이제 그쪽이고 인터넷 관련주도 좋았고요. 반도체 장비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네요. 한미 반도체는 약간의 루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한 5% 올랐는데 반도체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타링크 있죠? 일론 머스크. 거기 아무튼 그런 루머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 가는 거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철강주도 좋았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광물 이슈로 미리 올라서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정유주도 좋죠. 이렇게 중국이 살아나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 올라갔고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6개 이제 월드컵 수혜 좀 빠졌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좀 빠졌고 방어주인 통신주 별로 안 좋았고 반도체 대표주는 오늘 외국인 좀 팔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도 호재죠. 중국이 저렇게 살아나면 나쁠 게 없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당분간 수급에서 약간 쉴 수 있어요. 왜? 시장의 관심이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으로 가니까.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거는 중국이 리오프닝해서 방향성은 좋아지니까 그쪽이 주가 빨리 움직여요. 그게 되겠지만 큰 틀에서도 꼭 고민을 하세요. 어디가 성장하고 구조적인지. 그걸 꼭 큰 흐름에서도 고민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또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홀류 생산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홀류 생산 뭐냐면 이제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나 그러니까 엘라바마 공장에서 내연기관 만드는데 거기서 전기차도 만들 수도 있다. 그걸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뉴스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장 분위기 좀 살아나서 좀 다행이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한번 좀 언급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좋았고 삼성 SDI 좀 빠졌고 2차 전지 관련주죠. 다 광물, 삼성 SDI 이런 쪽 빠졌고 오늘 하나금융 그 다음에 LG생건 그죠? 중국 소비주죠. 그 다음 우리금융지주 좋았고 그래서 오늘 근데 애플 관련주 좀 약했어요. LG노텍은 롯데케미칼 급등했고 한국항공우주 오늘 우주 관련돼서 좀 좋았고요. 중국 소비주에서 오리온 좋습니다. 요즘에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좀 올라갔고 대부분 좋았네요. 현대로템 크게 빠진 게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 올라갔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기업 몇 개 빼고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좋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중국 소비주의 날이었다. 오늘만큼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공시를 이제 좀 일찍 가는 바람에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전자공시 중에서는 어제 나온 거 중에서는요 2개 정도 있었어요. 내부자 매수는 없었고 퓨런티 아시죠? 이게 자율주행 카메라 제조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 공부해봤죠? 이 회사가 누구한테 공급했는지 모르는데 비중이 무려 44%짜리 전장용 카메라. 그러니까 이 회사도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퓨런티어가 공급이 있었고 뉴파워 프로즈만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시총의 3% 정도 되는 자기 주식 취득 공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내일은 오전에 정광우 대표님 모시고 라이브를 하고요. 10시 10분에 86번가 그래서 또 방송을 같이 하고 오후 2시 40분에는 저기 이데일리 KG타워에서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개최하는 강연에 어제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거 있으니까 또 내일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